지금 이 시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교통 이슈를 콕콕 짚어드립니다. 한 주간의 교통 이슈.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에서 비상 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환경부는 클린 디젤 정책에 따라 주차료와 통행 혼잡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아온 저공해차 인증 공식 폐기와 함께 이제 경유차 줄이기에 나섰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을 김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경유 가격을 올리는 방법으로 디젤 엔진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는데요. 네. 자, 10년 만에 클린 디젤이라는 명칭이 사라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8일 비상과 아까 말씀드린 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을 주제로 했던 제56회 국정 현안 점검 조정회의 결과를 환경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요,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원 중에서 경유와 휘발유 비율이 가장 높고 특히 경유의 미세먼지 발생은 휘발유보다 9배 이상이 높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 차정이 마땅하지 않는 공공 부분을 제외하고는 오는 2030년까지 디젤 엔진 장착된 경유차가 사라진다는 것을 직시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오도됐던 그동안의 클린 디젤 정책 베일을 벗겨낸 2030 경유 차량 퇴출이 선포된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클린 디젤과 CNG 차량이 서로 친환경적이라는 공방을 벌인 적도 있었는데 네. 그럼 결과적으로 클린 디젤은 없다라는 결론이 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친환경차 구매 비율을 현행 50%에서 2020년까지 100%로 높인다는 계획은요, 사실상 경유차 퇴출 선포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내년 2월 발효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대한 그 핵심은요, 비상 저감 조치 때 민간 차량까지 이부제를 같이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강제 이부제 규정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차량 운행 제한은 제각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경유차 이용 비율이 높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이런 노후 경유 트럭 폐차 후 LPG 1톤 트럭 구매 때 최대 165만 원에서 더해 또 4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대책도 내놓고 있지만은 하지만 더 이상 거시적인 목표만 이렇게 세우고 또 말로만 성취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라도 책임감을 좀 챙겨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2019년부터 그동안 누려왔던 저공해차 혜택도 같이 끝난다고 했는데 어떤 특혜들이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네, 시행규칙 개정은 클린 디젤이 그동안 누려왔던 주차료와 또 통합 혼잡료, 또 감면 등이 사라지는 대신에요, 소상공인의 친환경차 구입 지원이 대폭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는 저공해 경유차 95만 대의 인센티브 전면 폐지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재난 상황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네. 아울러 노후 화력발전소와 삼천포 5,6호기 가동도 중지되는다는 그런 현실에 있어서는요, 네. 당시 환경부 CNG 정책을 제치고 산업부 경유정책 입지를 몰아갔던 이런 각축전도 관련 협회가 앞서서 일조했다는 의혹은 더 짙어지게 된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디젤 엔진 연료 효율이 휘발유보다 높다 이런 게 당시 정부의 논리였는데요. 네. 그럼 이제 노후 경유 트럭 폐차 지원책으로 그 지원금이 상향 조정된다고요? 네,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정책이 국내 경유차 비율을 2011년 36.3%에서 2014년 39.4% 그리고 지난해 42.5%로 높이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경유차 수는 958만 대에 달했고요. 이 중 10분의 1이 저공해차로 그동안 과대 포장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경유차 감축 로드맵에는요, 신규 경유차 억제와 LPG차 사용 제한 폐지 그리고 엔진 배기량 비중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경유차의 비중 축소에서 중대형 화물차 폐차 때 지급되는 현재 조건부 보조금 440만 원에서 770만 원도 상향된다고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도로변에 사는 네. 거주자가 치매 발생이 12%나 증가된다는
네. 무슨 영국 의학 저널 랜싯의 발표가 있었는데 이건 또 무슨 내용인지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대형 디젤 차량 폐차 지원금이 많은 이유와 직결되는 게 바로 랜싯의 대도시 질환 발병률 조사인데요. 네. 주요 도로 주변에 살게 되면 치매 발병률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영국 의학 저널 랜싯에 실렸기 때문입니다. 네. 연구진은 교통량이 많은 거주지와 또 주요 도로 사이의 인접성과 거리에 따른 이런 신경퇴행성 질환 발병 연관 관계에 대해 중점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대도시 주요 도로망과 가까울수록 치매 발병률이 최대 12%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서울시가 친환경 어린이 통학차 대체를 지원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경유차 힘을 능가할 대형 엔진 개발은 쉽지가 않다라고 했다고요? 네, 그 부분이 굉장히 고질적인 병폐였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유럽에서는 LNG 연료를 사용하는 대형 트럭이 이미 출시가 됐습니다. 아직은 디젤 엔진을 으로서 이제 연료를 시동을 거는 이런 혼용 점화 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국내 런칭에서 2030년까지 대세를 이끌어 갈 것을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행 연료 중에서 이제 90%에서 약 95%는 그 주 연료가 이제 LNG가 사용되는 것으로 했어요.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트럭 기술은 LNG 버스까지 앞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앞서게 합니다. 네. 서울시가 그 교체 보조금 500만 원을 지원으로 경유 어린이 통학 차량 323대를 친환경 LPG 신차로 바꾼 이유도 바로 이런 건강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앞으로 어린이집과 지원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1960대가 지원 대상 차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배 교통위원과 한 주간의 교통 이슈 전해드렸습니다.